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작가 공간에 저희 가족이죠. 자주 뵙고 너무너무 반가운 얼굴 바로세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추운 날이 따끈따끈해졌어요. 네, 저희에게 그 엄마도 브랜드다 이 책을 선물도 해주시고 또 한번 소개해 주신 적도 있지만 좀 심도 있게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이 책을 왜 썼냐면 제가 이 날짜도 잊지 못해요. 11월 25일에 퇴사를 했는데 지금 이제 2년이 지났죠. 그러면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당연히 겪었을 거잖아요. 그런 헤맨 것들을 좀 모아서 나처럼 해보고 싶은 엄마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너무 헤맸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다 땅이었음을, 그 곡식이라는 단어밖에 왜 생각이 안 나죠? 기반이 됐군요. 네네. 그거였음을 제가 깨달아서 이게 도움이 꼭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고 계속해서 저는 제 자신을 탐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지? 라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책을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고 그리고 이게 엄마는 브랜드다가 아니라 엄마도 브랜드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거든요. 엄마도 브랜드다는 거는 아빠는 브랜드다, 엄마는 브랜드가 아니다, 약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직장을 들어가도 유리천장이라는 게 있고 경력단절, 여성은 너무 책임감이 없어, 막 이런 선입견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인 그런 진출의 제약들이 어쩔 수 없이 있는데 그런 전통적인 이념을 거부하고 엄마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거를 좀 주장을 하고 싶어서 엄마도 브랜드다라고 책 제목을 지었습니다. 계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정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 다니다가 많은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 되는데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이런 많은 고민의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 고민들이 아마 이 책에 녹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면 바로세이님이란 과연 누구인가 궁금합니다. 저를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프랜차이즈 그런 외식업을 거의 5년 정도 거기서 이제 홀 매니저로 있었어요. 서비스업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살려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해외 마케팅이나 기획 쪽으로 한 5년 정도 또 일을 해서 그런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해외 전시나 국내 전시를 기획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바이어 매칭하는 그런 행사들을 프로젝트 매니징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아이를 낳고서도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일이 너무 힘든 일이라서 너무 좋아하긴 했지만 막 3일 밤을 새기도 하고 막 이런 정도로 되게 빡세거든요. 힘들 때는. 그래서 저 일을 이제 아이 낳으면서 아이 가지면서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엄마들의 강점으로 솔루션을 드리면서 엄마가 브랜드가 되도록 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올바른 맞벌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진 커리어를 갖고 계시면서 또 앞으로 비전도 또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엄마들에게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작가님이네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쭉 다뤘는지 그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목차 부분은 파트 1에서 이제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1장은 더 이상 엄마로만 살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벽 4시 반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이제 새벽 기상을 하고 있다 보니 그거를 넣지 않을 수 없어서 넣었고, 세 번째는 엄마라는 브랜드로 사는 법 실천편을 제가 넣었고요. 그 다음은 꿈을 이루는 4장이 목표 설정 7단계, 5장은 엄마도 브랜드다.
그래서 이렇게 1장에서 5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은 제가 지금 장표에서 체크 표시 이렇게 된 내용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로 왜 내가 엄마로만 살지 않기로 했는지 계기부터 시작해서 새벽에는 뭘 했는지, 그리고 그래서 엄마라는 브랜드로 살려고 어떤 액션들을 내가 했고, 꿈을 이루는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사진에서 지금 보이는 게 저거든요. 저 때도 단발머리였는데 단발머리였다가 또 긴 머리였다가 왔다 갔다 계속 반복을 했어요. 전시 저런 이제 LG 하우시스 부스를 그때는 담당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엄청 인부들도 많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 정도로 먼지가 정말 많은 일이에요, 저기가. 부스를 다 아예 맨 땅에서부터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 일을 하는데, 심할 때는 하루에 3시간도 겨우 자면서 진짜 일을 해요. 왜냐면 부스를 무조건 4일 혹은 5일 정해진 그 기간 안에 무조건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극한 직업이네요. 네, 안 지으면 안 되죠. 그렇죠.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전시가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일을 저는 몸이 정말 상해가면서도 했어요. 그때도 사실은 몸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첫 1년은 막 진짜 찜질방에서 자기도 하고 막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러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는 저렇게 일하면서도 즐거웠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의 조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제가 하고 일을 그만둔 게 아니었는데 저희 가족들은 그럼 당연히 걱정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퇴직하면 경단녀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그런 게 저한테 뭔가 이렇게 딱 도화선처럼 아니야, 난 그래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네. 어머니가 딸의 미래를 같이 걱정해주고 계시긴 하셨네요. 엄청 걱정하셨죠. 네. 뭐 되겠냐, 약간 어. 그런 걱정을 당연히 그러니까요. 하셨죠. 네. 1장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다뤘어요. 엄마로 사는 삶, 그리고 나로서의 그 계속 부딪히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되는 그런 감정들을 통해서 저는 계속 실패하고 또 자책하고 그게 그리고 작은 성공들이 합쳐져서 이게 계속해서 나 자신을 누르는 고뇌가 되고 괴로움이 되고 자책을 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다뤄보려고 책에서는 했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엄마가 경단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정말 할 정도로 저는 가진 것이 저 때는 딸랑 퇴직금 1,000만 원도 안 됐거든요. 한 800만 원 정도 딱 있었는데 그거 받고 과감하게, 저희 남편이 있었긴 했지만 네, 과감하게 퇴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왜 내가 그냥 엄마로 살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혹은 그냥 맞벌이를 하면서 일반적인 그런 직장을 다녔어도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최대한 다루려고 했고요. 첫 번째 장에서는. 네. 왜 꼭 새벽 기상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새벽 기상을 꼭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새벽 기상을 통해서 내 시간이 너무 좋고 그 시간에 고요함이 좋은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면 되고, 아니면은 애기 재우고 내가 만약에 새벽 2, 3시까지 막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엄마 혹은 사람이다 하면은 그거에 또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화건하고 또 명상도 하고 독서랑 글쓰기를 하면서 자꾸 제 자신을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제 안전지대를 넓히는 계기가 결국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이 새벽 실행크루라는 이 액션 독서라는 프로젝트를 현재는 제가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둘째 준비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저런 실행들이 쌓여서 독서 노트도 만들고 플래너도 만들고 계속 그 작게 시작한 것들이 위대해지는 일들을 저는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되게 요거는 꼭 엄마가 아니셔도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다루려고 넣은 장표인데요.
저희 사실 특히나 엄마들은 주 5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그 일과가. 네. 주말에는 사실 새벽 혹은 밤늦게 아니면은 제 시간이 없잖아요. 맞아요. 아이가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는 무조건 아이한테 혹은 가족에 어쨌든 올인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시간에 이런 규칙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표를 세워서 네. 물론 이거를 다 잘했다. 그렇게는 또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근데 대단하다 정말. 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네. 저의 루틴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대한 독서 혹은 글쓰기, 제가 화요일 목요일에 계속 프리미엄 콘텐츠를 지금 월에 5,000원 받으면서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구독자분들한테 네.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엔 이제 어떤 식으로 등원하면 어떻게 하는지 저거는 계속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새벽에 운동할 때도 있고 지금은 현재는 이제 10시 반까지는 무조건 사무실로 출근을 하자. 그래서 4시 반에 퇴근하자가 지금의 루틴입니다. 그래서 저로서의 시간과 엄마로서의 시간을 분리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요 장표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네. 조 표는 여기 그 채널톡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제가 스케줄표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 표가 직접 혼자 만드실 수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냥 좀 쉽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면은 좀 나눔도 하고 있으니까 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플래너를 오늘도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그 시간 관리 플래너를 꽤 오랜 시간 쓰면서 저의 나름대로 정리해서 또 만든 플래너거든요. 그래서 색깔별로의 다 의미가 있어요. 핑크색은 가정 육아고, 뭐 하늘색은 자기개발, 뭐 일 혹은 약속은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은 수면, 뭐 휴식이나 킬링타임은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만약에 일주일을 내가 피드백을 했을 때 회색깔이 많으면 그거는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 일을 안 하고 시간을 허비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유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파악해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직관적이라서 되게 좋으네요. 색깔로 딱 보면 되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저 플래너를 쓰기 다들 어려워하세요. 저 또한 그랬고. 왜냐면 저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정말 이거 효과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플래너 써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간을 시간을 아끼려고 플래너를 쓰는데 시간을 쓰고 있네? 라는 생각을 다들 사실 하거든요. 맞네. 네. 네네. 네. 왜 빵 터지시죠? 예전에 만화 봤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어떤 아이가 세뱃돈을 받았어요. 세뱃돈을 넣으려고 지갑을 샀어요. 그랬더니 넣을 돈이 없는 거야. 지갑을 사는 바람에.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네. PD님 뭐 어떻게 그런 것만 기억하게. 신선하잖아요. 아이디어. 그래서 두 번째 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뤘었고요. 저게 근데 다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까 목차에서 체크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책 속에는 당연히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이 궁금하시다면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엄마라는 브랜드로 사는 법에 대해서 제가 다뤘는데 어제도 사실은 제가 인스타그램 강의를 문화센터에서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고 왔어요. 근데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 4가지를 쓰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 이 돈을 벌 수 있는 일, 혹은 세상이 필요한 일은 정말 뭔가 엄중하게 이렇게 잣대를 들이밀면서 이렇게 못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런 거 강의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은 세상이 필요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 가면 A4 용지 나눠드리고 저렇게 다 벤다이어그램 해서 써보시라고. 그래서 요거는 꼭 넣고 싶어서 이키가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키가이는 삶의 보람이라는 일본어의 용어인데 이런 눈을 딱 떴을 때 이불을 발로 뻥 차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삶의 보람?
그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세상에 필요한 일, 돈 벌 수 있는 일이 모두 다 합쳐졌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이키가이가 된다라는 게 저 안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4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기는 지금 원래는 영상인데 저게 지금 이미지로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박진영이라는 사람, JYP라는 그 프로듀서를 되게 신념, 철학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사람의 저 사람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신념과 철학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예전에 자기가 20대에 나는 무조건 성공해서 25억을 벌 거야 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30대가 안 돼서 벌써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허무함과 허탈함에 되게 공허함이 왔었대요. 느껴보고 싶다. 빨리 돼가지고 허탈한 거. 25억? 그래서 그때는 I want to be a singer였겠죠. 저 사람은. 네, 가수가 되고 싶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successful로 이어지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삶이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철학이 맞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 저 사람의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념을 바꿔서 I want to work for 누구 혹은 무엇을 위해서 respected라고 저기 되어 있는데 나는 존경받는 삶을 위해서 일을 할 거야 라는 게 저 사람의 신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성공만을 위해서 달리면 어떤 꼼수를 쓰거나 법적인 뭔가 좋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데 저는 저기서 이제 철학을 얻은 게 I want to work for 저는 맘이었어요. 그게 엄마들을 위한 나와 비슷한 엄마들을 위한 그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걸로 변형이 저는 됐거든요. 그래서 엄마라는 브랜드로 살려면 결국에는 나의 그 브랜드 신념과 철학 이거를 꼭 다져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요거를 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장에 우리 이 브랜드가 쌓여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당연히 이렇게 비용이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큰 돈이 당연히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요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SNS 브랜딩 명함이라는 게 저도 가지고 있고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는 어떻게 명함을 설정을 해야 조금 더 그래도 나를 브랜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다들 가지고 계셔서 그런 거를 좀 다뤄봤어요. 가장 전문가적인 프로필 찍기, 그 다음에는 내 소개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필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7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더덕님은 네. 드림보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집에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오, 저쪽 방 안에 방 안에. 커다란 아크릴판에 제 드림보드를 만들어 놓은 기피디님도 저기 있으신가요? 기피디님은 따로 만드신 적은 없고 제가 만든 거에 기피디님을 넣었죠. 기피디님의 바램을 넣었죠. 아하. 본인의 바램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드림보드를 저렇게 온라인으로 만드는 것도 알려드리기도 하고 저거는 미리 캔버스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드림보드 강연 같은 거를 하면서 처음에 그냥 제가 정말 좋아서 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드림보드로 내 꿈을 설정하는 거, 네. 내 꿈을 알아보는 거, 그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고 저기서 지금 보시면은 작가는 이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저 안에서 아직까지 뭐 마라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2의 오프라 윈프리가 되고 싶다라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드림보드로 일단은 내가 되고 싶은 정말 내 모습을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만다라트랑 핵심 가치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총 8가지인데 이 8가지 가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 프로 야구 선수가 했었던 방법인데 네. 이거를 사람들은 다 채우려고 막 하거든요. 근데 다 채우면은 또 갑자기 이 압박감이 옵니다. 내가 이걸 정말 다 해야 된다고 약간 이런 생각에. 근데 이걸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적자 그리고 비워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 만다라트가 이 플래너에도 있거든요. 네. 저 순서대로 저는 플래너를 만들었어요. 제 플래너를. 그래서 이 드림보드부터 시작해서 만다라트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네. 버킷리스트도 적는 란이 있고. 네. 그래서 만다라트 적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 5일 일과표가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평소에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일과표로 하고 혹시나 뭐 예를 들어 제가 바깥에 일정이 있거나 그럴 땐 또 조금씩 조율하면서 계속해서 일과를 지켜나가는 것 그거를 조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이 루틴이에요. 루틴. 갑자기 저도 이제 궁금해지는데 더덕님이나 기피디님은 나는 그래도 이거는 꼭 한다라는 그런 루틴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양치 정도? 당연히 하는 거 말고 저는 일정표 한번 보는 거? 네, 내가 할 일 투두리스트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이제 확인하는 거. 네. 손으로 적는 그런 수첩 같은 게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메모장. 핸드폰으로? 핸드폰 메모장에. 네. 노트를 예전엔 많이 썼는데 제가 그 노트를 자꾸 여기저기 두고 잃어버리셨어요? 네. 잘 어딘지 모르고 뭐 또 여기 쓰고 또 저기 쓰고 이래서 그냥 한 군데를 통일하자 해가지고 핸드폰 메모장에 쓰고 있습니다. 기피디님 굉장히 공감하시네요. 그빵 터지셨어요. 네.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네. 저는 쓰는 거 좀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뭐든지. 왜냐면 머릿속에 다 있고 그거들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피디님은 이 안에 룰렛이 쫙. 그게 저희 스케줄이 남편분이랑 있고. 많이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굳이 적을 그거를?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죠. 플래너 안 쓰시죠? 플래너가 저한테는 써봐야 의미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서. 기피디님 플랭클린 그 플래너 한참 유행할 때 쓰셨었어요? 네, 누가 주셔가지고 줬더니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여기다 어떻게 왜냐하면 이건 기질 차이예요. 맞아요. 내가 생각해놓은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 딴 걸 주니까 더 귀찮고 힘들었나 봐. 그럴 수 있죠. 제가 여행 다니면서 여행 플랜을 사람들이 공유해 달라고 얘기할 때 되게 힘들어요. 내 머릿속에만 이미 있어. 다 있는데 뭘 그러면서 그걸 근데 이제 형식지를 해야죠. 형식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식화를 해주기 시작했죠. 그죠. 궁금하니까. 그렇죠. 근데 전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게 참 친절하지 않은. 친절하지 않아요. 여행을 불친절한 네. 기피디님. 그렇죠. 근데 도리어 그 와중에 약간 재밌어. 제의가 아니라 피처럼 행동하는 것을 전 여행 중에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또 기질 차이예요. 원래 피였던 사람은 제의를 가미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저는 다이어리나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저도 너무 그 안 사람들한테는. 되니까. 근데 이게 되는 사람한테는 굳이. 제발 내려놔라 그래요. 너무 역으로. 너무 쓰니까. 그건 좀 심했어. 제가 한번 얘기 안 드렸나? 맨하탄 여행을 갔는데 커플이 있었거든요. 좀 약간 과장을 하겠습니다. 10분 단위로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면서 이게 돼? 근데 그걸 다 했더라고. 그러고 이제 지치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커플이 유럽 여행을 간 거예요. 2달짜리. 될까요? 안 되는 거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2달은 10분 단위로 좀 힘드네요. 힘들죠.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는 그렇게 됐어. 진짜 미쳤다 그랬어요. 2주 하고 내려놨구나. 그렇죠. 네. 2주를 했어요. 했어요. 전 자기 개발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나한테 맞는 방식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강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코칭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무대에서 얘기할 땐 어쩔 수 없으실 거예요. 일반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반하는 거는
말을 할 수 없죠, 사실은. 특수한 상황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칭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듣고 그 강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찾아가서 저 이런 사람이고 전 이거는 하고 이건 잘 안 돼요. 라고 나를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코칭을 받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네, 바로 세희님 만나러 가세요. 이게 저는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분명히 못 하시는 분이 당연히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이거를 여기에 가계부 쓰기도 맨날 아침에 써 있었는데 저는 안 돼요. 그게 진짜로. 맞아요. 기질마다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남한테 베풀 때 특히 남한테 베풀거나 내가 누군가한테 어쨌든 밥을 사거나 할 때 돈 생각 안 하고 쓰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근데 이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돈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스님이 또 맞아요. 옆에 계시니까 저도. 예, 그리스님 같이 또 가계부를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런 고민들을 디테일하게 묻고 나한테 맞춰서 하시는 거가 필요하지 남들이 했다고 나 못한다고 좌절하거나 이러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좌절했었거든요. 나는 이걸 왜 못 쓸까? 이러면서. 그래서 다 다르다. 네. 저보러 무대 앞에 나가서 바로세이님처럼 포스 있게 얘기하라 그러면 못하죠. 전 됐고요.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 들으실 분들만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님이랑 저랑 많이 다르죠. 이게 성향이 다르죠. 그렇죠. 네, 많이 다르죠. 뭐 잘못된 건 없고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의 기질이 그런 것 뿐이에요. 맞아요. 말이 길었습니다. 기질 많이 배워서 지금 기질 배웠잖아요. 더덕님을 찾아가십시오. 네. 기질 애니어그램 기질은 우리 더덕님을 찾아가십시오. 네. 그래서 잠깐 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루틴을 세팅을 해서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효과가 없다. 뭐 예를 들어 저는 사실 명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막 중요하다라고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해봤는데 졸리고 생각 많아지고 그걸 또 겪어내야 또 이게 맞아요. 도달한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저는 천주교 신자니까 성경을 읽고 여기 안에서 되게 또 통찰이 되는 문장들을 나한테 새기면서 손으로 필사하고 그게 저는 오히려 저한테 맞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해보면서 뺄 거 빼고 맞는 거는 넣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혼자 하시면 자기 멋대로 가니까 코치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훨씬 좋다. 맞아요. 이런 건 투자해라. 제가 루틴을 세팅하고 지금 여기 띄워져 있는데 지금 바로 오늘 플래너라고 해서 네. 또 작은 플래너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너무 쓰는 게 버겁다 이런 분도 사실은 있으실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을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날에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한 시간은 있지만 이 목표를 하루에 딱 내가 요거 2개만, 요거 3개만 할 거야 라고 적을 란이 여긴 또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PDS 다이어리를 쓸 때도 그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포스트잇에 붙여놨었어요. 거기서 그거 쓸 때도. 그래서 요 플래너를 조그맣게 또 만들어서 매일 웬만하면은 평일에는 적으려고 합니다. 뭐 목표 그리고 결과. 예를 들어 목표가 뭐 루틴 오늘 하고 오늘 뭐 위젤라 잘 녹음하고 그 다음에 또 스케줄 소화 잘 하기 그리고 뭐 오늘 책을 반납하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로 오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 아래 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뭐 감사할 일 이런 것들을 조금 적으려고 합니다. 네. 저 감사한 거는 가정에 대한 감사를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해요. 남편에 대한 감사, 우리 아이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를 이제 또 좋아해 주시는 그런 팬 혹은 저와 관계를 맺는 모든 분들한테 네. 또 감사. 오늘은 또 이제 초대해 주신 이제 위젤라 TV에 감사. 뭐 이렇게 제가 적겠죠? 그거를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매일 피드백을 최대한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오늘 좋았던 점은 뭐고 오늘 좀 아쉬운 점은 뭐고 그걸 통해서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은 뭔지. 예를 들어 빠듯한 일정도 소화해서 마음이 그래도 조금 이제 건강해지면서 오늘 잘했어. 이렇게. 근데 배드는 아직 내가 뭐 예를 들어 계획서 쓸 게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계속 자꾸 미루려고 한다.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사진에는 안 찍혔는데 아래 이렇게 다 쓰는 란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리트먼트는
그래도 부족하더라도 조금씩 한번 적어보는 거를 해보자. 미루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네. 피드백 하는 게 생각보다 처음에는 오래 걸린 것 같아도 한 10분이면은 충분히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적히시는 분이 있으면 그 라인을 삭제해 주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머릿속에서 그게 계속 맴돌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이 적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내 모자란 부분, 맞아요. 부족한 부분만? 만약 쓰고 싶으시면 반대란도 똑같은 양을 쓰려고 어거지라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하는 점을 찾아라. 네, 사람들마다 달라서. 근데 거꾸로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잘한 것만 써. 잔뜩 쓰고 없어. 이것도 문제다. 자존감이 너무 높다. 네. 자만심? 네. 책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부분이 있어요. 페이지도 제가 적어놨는데 페이지 29페이지에는 이런저런 모든 걱정거리는 나를 쪼그라든 풍선처럼 작아지게 했고 어느 순간 작은 일 하나에도 소심해지고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내일도 제대로 못하고 실패투성이에 육아까지 어려운 나는 작디작은 못난 엄마에 불과했다. 제가 아기가 기저귀 가리대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기 완전 어렸을 때. 네. 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맞아. 매트가 깔려 있는데도 얘가 잘못될까봐 혹시나 뇌진탕이나 이런 게 맞아요. 있을까봐 펑펑 울었거든요. 그때 이제 진짜 너는 엄마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네가 무슨 인간이야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제 자신을 막 채찍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만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저도 특히 엄마가 되면 침대에서 애가 떨어졌는데 수박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머리부터 떨어졌군요. 근데 한 6, 7개월? 그래가지고 저 진짜 어떡하지? 이제 그랬는데 다행히 잠깐 한 3, 4초 있다가 울었어요. 울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 뇌는 말랑말랑하니까지. 네. 그래서 그때 저도 막 자책하고 막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랬어요. 그런 거 다 경험하는 것 같아. 맞아요. 자학도 범죄입니다. 진짜 막 MRI 찍으러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병원 한번 가보는 건 의미가 있어요. 걱정은 되니까. 괜히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그거 갖고 자꾸 자학하는 거는 전 그거보다 더 막 슬피 막 몇 날 며칠 죄책감에 시달린 거는 14개월 정도였어요. 애가 베란다로 나가다 갑자기 콕 넘어졌는데 그 문틀에 콕 해가지고 여기 이마가 딱 찢어졌는데 피가 정말 멈추지 않고 났어요. 그때는 정말 얼마나 놀라셨을까. 완전 진짜 나를 막 너무 자책했죠. 아이한테 미안하고 상처 남을까봐. 네. 맞아요. 그 기억이 나네요. 진짜 자책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가 나 때문에 아픈 그런 일이 있으면. 네.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를 나누고 싶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이제 오롯이 나로서 존재하는 것의 중요함을 제가 적어놨는데 꼭 거창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좋다. 엄마가 아닌 오롯이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아마 이게 그 새벽 시간을 제가 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분명 내가 가장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를 믿어야 발견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나에 대한 의심을 하고 과연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더라고요. 맞아. 지속하기가.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 엄마로서의 뭐 김땡땡 아니면 이땡땡 이름 3글자의 당신의 꿈을 응원한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저희 딸과 저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컸어요. 네. 5살이라서 이제 진짜 이제 자기가 언니라고 맨날 말하고 다니거든요. 귀여워. 네. 나경이에요, 나경이. 저는 저렇게 꼭 에버랜드에 가도 아이만 안 시키고 저도 저렇게 꼭 해요. 저도 아직 애기 같은 기질이 있나 봐요. 꼭 같이 하고 싶어요. 저런 거를 하면. 그래서 같이 페이스 페인팅 받고 사진 찍은 거고요. 내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을 내 삶으로 스스로 증명을 할 때 아이는 자연히 그렇게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것을 강요하지도 가르치지 않아도 새벽에 우리 엄마는 항상 일어나는 엄마구나. 내가 일어나면 우리 엄마는 항상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하네. 그게 나경이한테는 항상 지금 자리가 잡혀 있거든요. 엄마 아직 공부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싶어요. 아이한테 내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기 전에 내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 그 모습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네. 네. 거북이의 힘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네. 토끼와 거북이에 나오는 거북이의 힘을 저는 믿어요. 토끼는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거북이는 이 꾸준함이 있다면 분명히 도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모두가 이제는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최근에 많이 핫한 그 반딧불 노래 혹시 아시나요? 요즘에? 아,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 한가람님인가? 아무튼 엄청 유퀴즈에 나와서 핫해졌어요. 요즘에.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그냥 벌레였다. 근데 벌레도 반딧불이는 빛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벌레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초라함을 온전히 노래에 담았거든요. 그거 유퀴즈 편 보고 저도 울었어요. 너무 41인데 이제서야 성공의 빛을 보셨거든요. 그 가수분이. 그래서 꾸준하게 결국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가치를 주고 싶은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그 가치는 어떻게, 어떤 상품으로 혹은 어떤 제품으로 내가 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뭐라고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정말 동굴 속을 수십 번도 넘게 들어갔다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이 책을 쓴다고. 네가 무슨 작가라고. 진짜로. 근데 그게 그 규정 짓는 그 마음이 제일 많이 힘들더라고요.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단 한 명이라도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행동이 내 확신이 있어야 행동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내용이 주옥 같네요. 정말 말씀도 너무 쏙쏙 들어오게 잘 전달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감동받을 것 같습니다. 잘 이끌어주신 덕분입니다. 아유, 네. 다 준비해 오셨는데요. 뭐. 네. 그다음에 너무 이제 좋네요. 네. 마지막에 그 에필로그 부분에 엄마들을 위한 편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책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이를 좀 힘들게 가졌어요. 2달을 입원을 했고 온전히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에 처음에 막 미련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하혈하고 누워서야 모든 걸 다 내려놔요. 워킹맘이었던 제가. 그래서 오로지 10개월 동안 안전하게 품겠다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말이죠. 여기서부터 그냥 읽어볼게요. 그렇게 저는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엄마로만 살아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내가 다 포기해야 하나,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시간이 있기에 오롯이 나로서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일 아이와 함께 뒹굴며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도 매일 하는 것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을지라도 분명 그 시간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 열정적이던 내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거울 속 내 모습이 미워 보이기도 할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당신 정말 너무 예뻐요. 진심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아요.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멋집니다. 마음속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 소리를 따라가 보세요. 정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편지를 적었거든요. 네. 이거를 제가 썼는데 이걸 쓰고 어디 가서 이렇게 읽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자꾸. 그때 내 마음이 괜찮은데. 진심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이 글의 힘이구나라는 거를 또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 회사명이 올바른 맞벌이 연구소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가 하나 있어요. 오픈톡방이. 거기가 지금 한 350분 정도 있는데 혹시나 함께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받고 싶다. 뭐 유료가 있거나 유료 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에너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 찍고 오셔서 인사 나누시고 다른 또 좋은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는 이 커뮤니티에 오셔서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바로 세희님과 함께 세희님의 첫 책 엄마도 브랜드다 이 책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곧 2번째 책이
네. 일단 둘째 낳고요. 네. 네. 아, 그렇죠. 첫째 낳고, 첫 번째 책, 둘째 낳고, 두 번째 책. 그럼 애를 계속 낳으시네. 네. 둘째 낳고 공장문 닫겠습니다. 안전하게 낳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책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서 저희도 다시 한번 바로세이님의 진심, 네, 그리고 이 책에 담고 싶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